자, 2부입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할 주제는 스토브리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간단하게 골든글러브 수상부터 먼저 가죠. 네, 시즌 MVP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시즌 MVP는 뭐 박병호가 받았죠. 그리고 신인왕은 서건창 선수가 받았고, 박병호 선수는 넥센 트레이드 이후에 4번 타자를 꿰차면서 홈런 타점 장타율 3개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건창 선수는 신고 선수 출신으로 올해 주전 넥센 이루수를 차지하면서 도루 2위를 기록하게 되죠. 이 양 선수 모두 LG 출신이었다는 점. 네. 깨가 잘 걸리고. 일명 그 탈취 효과죠. 네. 서건창 선수는 신고 선수로 LG 입단했다가 부상으로 방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병역을 마친 이후에 올해 신고 선수에 입단을 해서 신인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수상자는 외야수는 박용택, 손아섭, 이용규, 그리고 1루수 박병호, 2루수 서건창, 3루수 최정, 유격수 강정호, 강민호, 포수 강민호, 이승엽 지명타자, 그리고 장원삼이 투수 골든글러브 차지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많이 있죠. 네, 무엇보다 일단 최우선으로는 투수가 먼저죠. 네, 장원삼이 일단은 17이닝을 던지고 17승 17이닝이래, 미쳤나봐. 17승 157이닝, 방어율이 3.55였고 나이트는 16승에 208이닝, 방어율 2.20이었어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풍토가 많지만 일단은 외국인 선수에게 박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차별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우승팀 그런 것도 그리고 있고. 우승팀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일단은 그 두 번 다 그 외국인 그 MVP를 그 데리고 있으셨던 팀의 한 분으로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였나 나가? 우주랑 류수. 우주와 리오스. 리오스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승팀 프리미엄이라고 보기에는 투표 시기는 페넌트레이스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역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지나친 차별. 뭐 한가에서는 받으러 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주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본인도 자기가 받을지 안 받을지 긴가민가해서 안 온다는데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자기들 집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수상할 게 뻔하다고 하면 당연히 남겠죠. 뭐 나이트 같은 경우도 그러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뭔가 골든글러브에 대한 거를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해마다 이런 논란이 꼭 한 번씩 나온다는 거는 저는 기자단에 대한 그 형평성도 그렇고 기자단의 그 자질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수가 있습니다. 서건창하고 안치홍. 안치홍인데 도로 빼고는 다 안치홍이 2위. 네, 위거든요. 근데 신인왕 프리미엄이 있었나 서건창이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갖는 게, 안치홍이 뭐라고 해야 되지? 팀 기여도는 높았어요, 서건창보다. 그리고 팀 기여도 좋았고 개인 기여도도 좋았고, 그리고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클래스를 보여줬죠. 수비도 굉장히 수비율도 좋았어요. 괜찮았고. 네, 클래스를 일단은 안치홍이 더 위였는데, 신인상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건창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보죠. 뭐 저도. 안치홍 얘기는 뭐 뒤에서도 할 거니까. 네. WBC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승엽이 지명타자로 옮겨갔다는 거. 또 준이 형. 네. 우리의 또 준이 형은 또 못 봤습니다. 05년 05년 이후로 끊겼어. 지명타자로 의문이 되는데 이승엽이 1루수로 80경기를 출장했어요. 그렇죠.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647이닝을 수비를 했고 에러가 3개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수비 괜찮은데 1루수로 당연히 후보로 올라가야 되는데 김태균도 670이닝을 수비를 했거든요. 근데 근데도 1루수 1등이요. 골든글러브 후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승엽에게 상 첫 주려고. 해에 골든글러브를 주려고 일부러 상 지명타자 넣지 않았냐. 뻔하죠. 말이 뭐 있습니다. 이놈의 개비호 자식들. 뻔하죠. 사실 팬들로서는 저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 이승엽, 김태균의 1루수 골든글러브 경쟁이 벌어지는 게 훨씬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고 굉장히 볼거리가 되는 건데, 나눠먹기식이 돼버린 거죠. 박병호가 워낙에 박병호는 강력하긴 일단 했어요. 줘야 되니까 하는데, 셋 다 몰려버리면은 골치 아파버리니까 이승엽도 주고 싶고. 이승엽을 줘버리자 해가지고 지명을 올리고, 결국에는 희생된 건 또준이 형.
근데 문제는 그거를 희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야구 팬들로서는 저 자원에 그러니까 저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많이 몰렸는데 과연 누가 될까라는 그런 흥미 유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야수는 항상 괜찮았는데 외야수는 뭐 어쩔 수 늘 없으니까. 선정되는 것도 꽤 합리적으로 외야수는 선정되는 것 같은데 외야수는 중견수 한 명에 이제 나머지 외야수 둘이니까. 투수 이런 애들 문제예요. 네, 뭐 문제인 투수는 것 어쩔 수 같아. 없고. 그러니까 투수를 중간개투랑 그걸 다 만들어야 돼. 신설을 해야 돼. 야 그리고 박희수가 MVP 후보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한마바퀴가 거기서 놀라 빠졌다는 건 답이 없죠. 미국에서도 가끔 있잖아요. 예, 과거 그죠. 02년에 에리카니 에릭 가니에가 예. 뭐 사형선까지 받았으니까. 사이언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아직 박해. 투수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투수가 선발 위주로지. 전체 선수단의 절반이잖아요. 그러기도 근데 하고 상이 딱 하나라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 골든글러브를 좀 이제 미국 시기가 안 맞더라도 중간개투랑 이제 클로저 부분으로 해가지고 따로 주고 또 선발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줘야 특히 돼. 일본에서는 올스타전에도 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투수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그거는 근데 나눠서 하니까 걔네들이 워낙 흥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도 2번 나눠서 하더라고 올스타전을. 어떻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눠서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올스타전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주려는 그런 배려 차원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좀 골든글로브는 좀 씁쓸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골든글러브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스토브리그로 넘어가죠. 일단 첫 번째 코치진. 코치진 네, 뭐 핵이죠. 핵이죠. 하나이겼어요. 네, 목소리 바뀌었죠. 네. 아, 무슨 김성용 감독이 오셨고 김성환 수석 코치가 왔고 이종범 주루 코치, 이대진 재활 코치, 김종모 타격 코치가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아, 김종모 타격은 좀 더 에러죠. 그리고 김종모는 뭐 장종훈이랑 같이 할 거니까. 아, 어차피 같이 한다면은 네. 연기한다면은 김종모가 이군 가야지. 김종모가 2군 가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컨택적으로 할 거면은 김종모가 나. 네, 그리고 한용덕 감독 대행은 연수 준비를 한다고 하고 그러고서 WCS죠. 정민철, 송진우 코치와 그리고 장종훈 타격 코치와 함께 1, 2군에 나눠서 조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에는 전 한화 감독이 2군 감독으로 가셨죠. 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김시진 감독이 선임이 됐고 박흥식 타격 코치 그리고 정민태 투수 코치 그리고 선임이 됐습니다. 대신 탱크가 나갔죠. 그리고 박정태 타격 코치가 사퇴를 했고 양승호 감독은 사퇴를 하고 구속이 됐죠. 구속되셨습니다. 양승 구속. 네. 그리고 넥센은 염겸엽 감독이 내부 승진으로 올라갔고 이강철 수석 코치가 기아에서 넥센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참 네. 이강철도 참 인생 참 갈고 기는 게 이 정도인데 하나 이글스가 감독 선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포스트 시즌 중간에 그냥 대놓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약간 욕을 많이 먹었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이. 뭐 청계산 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치 선임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내년에 기아랑 한화에 이제 레전드 코치진들이 다 모였어요. 해태 레전드들이. 해태 이글스. 해태 레전드들이 다 모여서 내년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 코치진 어때요? 하나나 이제 뭐 이런. 삼성이 우승을 하려고 했을 때 영호남의 대결로 봤었을 때 해태 레전드였던 선동열 감독을 모셔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태 우승 DNA를 이식하려고 했던 행동을 지금 한화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잠깐 그건 삼성이 김웅용부터 아니에요? 김웅용. 김웅용부터 죄송합니다. 순간 갑자기 헷갈리셨어요. 이게 그 제가 이 운동을 자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행보를 그대로 한화가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흥미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또 김웅룡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찬호도 있고 현진이도 있고 근데 현실은 찬호형 은퇴. 한순간에 그냥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돈만 남겨놓고 찬우도 없고 현진이도 없고 미치겠네. 하여튼 내년에 하나 이겼 어차피 83년도에 김용현 감독이 우승할 때도 또 약간 그거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그거보단 낫는데. 그래서 저는 좀 밝게 보고 있어요. 83년에는 15명으로 네, 우승했으니까. 뿌려 먹었으니. 그렇습니다. 일단 좋게 보자면은 저는 김웅룡 감독의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김웅룡 감독의 복귀는 좀 환영하는 쪽인데 일단 지금 감독들이 다 이제 50대 어리잖아요. 감독으로 네. 어린 축도 있는데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부족해서 뭔가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8개 구단 야구가 전부 획일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근데 뭐 김인식 전 감독이 이제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오지 못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김웅룡 감독도 이렇게 오고 했다는 점은 내년 야구가 적어도 뭐 경험자에 대한 노련한 부분이 많이 좀 보여지지 그리고 않을까 또 싶습니다. 김웅용 감독님이 오시면서 대종구장 펜스를 밀어버렸어요. 과감하시네. 잠실구장 다음으로 큰 구장으로 바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탁구장 없어졌어요. 이것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면이죠. 이게 좌석수가 2,000석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긴 해요. 네, 외야 좌석이 2,000석이 날아가는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하나가 기존에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홈런 구단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버려가면서까지 투수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있고 일단 내야 그게 증축이 됐어가지고 위에 2층짜리 하나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2천을 이제 내야로 돌리면서 이제 얘를 좀 올리자. 그래서 내년은 좀 같은 값에 저는 조금 올리자. 원래 층레발은 진짜 죄악이라 그러는데 내년에 좀 그냥 기대를 레발 하고 자체가 있습니다. 필패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이종범 코치 하나 유니폼 산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선수들의 이동. 일단은 NC 드래프트. NC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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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부터 있어? NC부터 하죠. 뭐. 오케이, NC부터 하자. NC부터 하고 나서 FA를 해야 편하니까. NC가 보호 선수 20인 제외하고 한 명씩 선택을 했죠. 그래서 삼성 외야수, 삼성에서는 김종호, SK는 모창민, 롯데는 이승호, 기아는 조영훈, 두산은 고창성, 그리고 LG는 김태군. 네, 제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 한화 송신영, 넥센은 이태양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김종호 선수가 거의 한 한나절 동안 그냥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에 얘를 내려갔지? 리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67경기에서 246타수 77안타 30타점 3할 1푼 3리 26도루 2군 성적이죠. 그냥 이거는 단순 개판이야. 2순 성적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나름 해봤습니다. 삼성은 기다릴 대로 기다린 나이 꽉 찬 유망주 김종호와 조영훈을 주고 김희걸과 10억을 받아낸 최고의 승자가 됐습니다. 네. 최고의 승자가 됐고 롯데와 하나는 FA 실패를 철저하게 인정한 거죠. 네. 송신영은 3년 13억, 이승호는 4년 24억이었으니까 양쪽 모두 거의 쌤쌤인데 하나가 조금 더 손해를 덜 봤습니다. 일단은 롯데보다는. 원금 보전을 위해 네. 그렇게 해서 보냈고 SK는 군대까지 다녀온 멀티 내야수 최고의 유망주를 내주고 SK 죽서서 관련 개줬죠. SK 관련 커뮤니티가 폭발을 했던 이 사건. 네. 모창민을 주냐? 죽서서 개준 셈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죽서서 기아는 김희걸을 내주고 조영훈을 내주고 10억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승자. 여기가 두 번째 승자. 왜 승자야 패자지? 아예- 승자나고 10억 받았으니까. 아니 조영훈 어차피 이번에 쓸쓸하고 황정임이라는 캐릭터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은 스승하고 제외시켜주는 대가로 10억을 받았네요. 그렇게 쓰려고 제자를.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썼어요. 네. 자극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근데 뭘 할 말이 없어. 그 넥슨은 뭐 워낙에 알려진 게 없는 선수라 이 할 선수에 말이 없고, 대해서는 굉장히 음, 빠른 공과 단조로운 변화구가 단점인 선수. 그러니까 중간 게트로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LG는 포수를 더 이상 내주면 안 되는데 또 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군 같다는 소리에 LG 커뮤니티가 파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 좀. 평가? 얘기 좀. 각 팀에서 알토란 같은 선수들을
그렇게 내주면서도 우리나라 야구를 좀 더 판을 크게 키워야 된다. 하지만 19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을 조금 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O는. 그거는 이제 사건 사고에서 이제 더 깔려고 할 그리고 겁니다. 또 한화는 또 안타깝게 박찬호가 은퇴하면서 송신영을 보호 선수에 아직- 넣지 않고 박찬호를 넣었는데 네, 송신영을 내줬어요. 어차피 성신형 계륵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당신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신영 선수가. 아, 한화 팬들한테. 네, 네, 그래도 양심은 열심히 있었다. 하려고 그랬고. 양심이 있지. 베테랑인데. 이제 네, 두산의 이게-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NC 드래프트 20인에서 고창석이 나왔다는 소식을 이제 어떻게 듣긴 했는데 두산의 입장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두산에서는 오히려 투수를 묶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떤 투수를 웬만큼 다 묶었어도 어떤 투수가 나갔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저기 있는 이름이 고창성이라는 게 문제에 있는 거죠. 그때 고창성 묶었으면 김승혜가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FA 시장이 완전 그냥. 어차피 묶는 선수 자체도 20인이었기 때문에 26인이었죠 저 때는. 26인이죠, 정확히. 그러니까 26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인 아니었나? FA까지 다 빼서. 아, 그 어떻게 보자면 그 포스트 시즌 엔트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물론 그거랑 똑같이 묶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적체된 게 1루와 지명 슬롯이 적체된 거지 투수력은 아예 또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모자라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선수가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자, 이제 FA기로 넘어가죠. 네, EFA 시장입니다. 총 하나 14명. 14명의 선수가 신청을 했는데 팀을 옮긴 선수는 5명입니다. 5명이죠. 5명이고 나머지는 잔류를 했어요. 잔류를 했죠. 일단 삼성의 정현욱 선수가 LG로 갔죠. 28억 6천만 원 4년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보상 선수로 이승우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미쳤죠. 그리고 롯데는 김주찬 협상왕 협상왕. 김주찬이 50억. 2012년 연봉이 2억 7천이었는데 바로 4억. 김웅영 감독이 50억 드립을 쳤더니 아니, 45억 드립이셨죠. 아니 50억이었어 50억. 50억이었나? 그러더니 바로 기아가 이거 50억 4년에 50억을 땡겨버렸죠. 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걸 미친 그리고 짓을 하네. 홍성은은 2012년 연봉이 4억이었는데 4년 31억에 두산으로 친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는 보상 선수로 기아에게서 홍성민을 데려왔고 그러죠. 그리고 두산에게서 김승혜를. 김승혜를 데려왔습니다. 롯데는 FA의 최대 승자로 거듭났고 거듭났습니다. 한 방에 이승엽 SK는 이호준이 신청을 했는데 3년 20억에 NC로 또 다시 한번 대박을 쳤습니다. 역시 역시 인생은 또 준이요. 3할은 3번만 치면 된다 했던 이호준 선수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죠? 그리고 LG는 발빠르게 정성훈과 이진영을 잔류를 시켰죠. 사실 그죠. 이번 FA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게 네. 이진영하고 정성훈을 빨리 잡았기 때문에 그니까 있어요. 빨리 네. 자팀 그리고 잔류. 기아는 김원섭 선수가 1억 3천을 받았는데 3년 너무 14억에 잔류. 너무 싸게 했어요. 김주찬은 4년 50억. 그니까 너무 싸게 같은 했어. 포지션에 김원섭은. 커리어가 훨씬 뛰어난 김원섭한테 그니까. 그렇게 줬습니다. 가념 김원섭 선수가- 그게 컸어. 그리고 내년에 이용규 선수를 얼마를 줘야 될지 기아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한 60억 이상 줘야 돼. 그리고 유동훈 선수를 1억 5천을 받았는데 2년에 7억 5천으로 잔류를 시켰고 이영곤 선수는 1억 500을 받았는데 NC로 10억 5천에 3년 10억 5천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마이령을 잔류시켰어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정훈도 잔류시켰어요. 이정훈 네, 이정훈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올랐죠. 정말 네. 말 그대로 고생한 만큼 2년 5억 받았습니다. 2년 5억도 솔직히 작어. 네. 원래 그 근데 선수는 원래 치열이라고- 연봉이 8천이라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10억 줬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고생했거든 올해. 올해도 그래서 그렇고 작년도 고생했고. 롯데는 김주찬을 보상 선수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LG가 FA의 계약을 성공하고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면서 정현우까지 들여오면서 불펜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계 2승을 하는 거지. 네. 중계 2승을 한 거지. 그리고 안타까운 게 두산인데요. 두산. 얘기하세요. 네. 김동준은 안 되고 홍성우는 되는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4년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야 돼요? 해주세요. 아, 나 잠깐, 근데 필요해요. 왠지 무서워. 정말 열어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아까 그 쉬는 느낌?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일단, 그것 좀 네, 얘기 조금만 격하게 해주세요. 해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제 이때만 욕을 허용할게요. 일단은 두산의 올해 스쿼드를 봤을 때 내야 자원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지명하고 1루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2루, 3루 유격은 대충 그냥 주전이 있고 백업이 있고 이 정도 수준인데 1루와 지명은 쌓아놓고 파이어 세일을 해도 우린 다 챙겨올 수 있다 그 수준의 지금 상황인데 일단 뭐 감독이 윤성민을 3루로 못 믿어해서 1루로 돌려놨는데 그마저도 못 믿어해서 김동주 안 쓰고 윤성민을 지명으로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김동주는 또 원래 또 올해 계속 지명으로 나왔고 오재일 멀쩡한 외야수 팔고 데려오고 아 거기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난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할지 몰랐는데. 우리 1회 때 했죠. 신나게 펐던. 그리고 2군에서 지금 김재환, 뭐 국혜성 이런 오장훈 이런 선수도 1루나 지명으로 쓰기 김강. 위해서 사이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홍성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봤을 때 단언컨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산 여성 얼빠들한테는 최고의 행운 아닌가요? 정수빈 있잖아요, 정수빈. 아. 잠실 아이돌 제 정수빈. 친구는 롯데 홍성훈 유니폼 팠는데 버려야 된다고. 나 운전 나도 있는데 나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니폼 파리로 데려온 거 아닌가. 여튼 단기간 이거는 좀 땡기기엔 최고죠. 그냥 다시 49번 다나요? 아닌가? 원래 49번. 등번호 확정 안 됐어요 아직. 여튼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홍성원의 계약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간의 문제가 있고 금액에도 문제가 있고 홍성원을 데려오면서 김승혜를 줬다. 김승혜를 줬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김동주가 2+1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홍성원이 4년이라는 거는 왜 판단 기준이 왜 틀리냐 그런 샤바, 문제가 샤바. 있고 40살까지죠? 그게 계약이. 금액도 김동주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어도 좀 짜증이 날 만한데 더 많이 받고 거기다가 연봉을 300% 보상을 해줘야 되고 김승현라는 올해 120이닝을 던지면서 5선발을 꾸준히 던져준 선수를 한순간에 팔아먹은 꼴이 돼버리는데 그냥 한마디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웃음으로 모든 게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오는 과정도 어이없고 계약 과정에서 나온 인터뷰 봤을 때 두산 김태룡 단장이 백지를 내면서 네가 원하는 조건 다 써라. 오. 그랬구나. 이거는 이게 조건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왜 김동주한테 그렇게 못했는가? 김동주라는 존재가 기여도가 훨씬 높은데. 팀 그렇게 헐렁죠. 기여도가 낮고 뭐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김동주의 존재라는 거는 두산 팬들에게도 그렇고 두산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두산 역사 자체 두산 역사에 김동주를 빼면 페이지 페이지 반이 날아가는데 페이지 반이 아니잖아요. 3분의 2 정도?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여튼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것도 팀의 4번 타자를 제쳐놓고까지 주장으로 선임하고 내야의 뭐 더가웃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다고 데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응원단장 데려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서재영. 재영이 형은 그래도 실력 내보냈어 임마. 09년? 아니야 그래도 꾸준히 10승 거의 가까이 했어. 근데 문제 그 10승을 날려먹은 게 불펜 놈들이지. 10승을 단 한 번도 못했다는. 그 불펜 날려먹은 거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재영이 형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내야에서 지금 오재원과 이원석이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또 내야가 적체가 돼 버리는 거죠.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이 군대를 갔으면은 내년에 3루로 윤성민을 어떻게든 박아서 쓰고 2루에 최주환을 꾸준히 키울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내야가 리빌딩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내야도 적체되고 쌓여있는 1루수와 지명타자 자원을 대체 어쩔 것인가. 근데 그 와중에 홍성인이 왔으니 윤성민은 또 자리를 잃고 방황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악조건은 다 갖춘 셈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쪽 기복이 형.
누수는 많고 또준이 형이 NC로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뭐 정규 시즌 때 나름대로 이호준이 아니었으면은 그 자리까지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팬들은 위로를 해요. 하지만은 갔잖아요. 갔으니까 일단은 또준이 형의 일화를 들어보자면 첫 FA 때 웨이트란 걸 해본 사람입니다. 전설이죠. 첫 FA 직전에 예비 FA 직전에 웨이트란 걸 해본 형님이기 때문에 정말 재능으로 야구하는 형님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형이야. 아니 이상하게 진짜 FA 때만 야, 되면 근데 날라댕기다가 진짜 잘해. 갑자기 왜 그런지 사인하면 모르겠는데. 누워. 너무 잘하네. 그것도 제일 웃긴 게 이번에 WAR인가 그 승리 기여도인가 그걸 봤는데 WA. 작년에 0.9인가 나왔는데 이번에 3.38인가 나와가지고 FA 때만 되면 이상하게 특수 능력인가? 마구마구해서 이거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종특. 그러니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이 형은 그냥 자체가 기회주의자. 인생에 세 번만 상을 치면 된다. 심지어 부인도 이뻐. 네. 엄청 이뻐. 뭐 그러니까 천사야 천사. 야구는 이종범처럼 하고 뭐 인생은 이호준처럼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창민 보낸 거. 그냥 다 가라. 말서는 죽 써서 개졌다고. 죽 써서 개졌다. 진짜 이거는 SK 쪽에서 정말 커뮤니티 된 게 모창민을 그렇게 공들여서 키웠는데 NC 쭉 아니 김성근 감독님 간 거는 그래도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죽겠는데 뭐 용마도 막아놓더니 이번에는 또 아주 또 키워놓은 애들 그냥 다 버리면 나중에 뭐 막걸리 야구 아니, 하겠죠. 근데 누구를 묶은 거지? 그럼 최윤석이나 김성현 막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깐 좀 끼어게 되는데 각 팀에서 묶었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다 안 돼요.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일단 NC SK 같은 경우도 자원이 네. 많은데 도대체 거기서 모창민이 어떻게 나오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맞아. 그리고 또 일단은 어떻게 삼성에 김종호를 데려오지? 그 그러니까 많은 오히려 투수들하고 삼성처럼 진짜 자원이 많은 팀에서는 웬 이군 듣보잡. 선수를 데려가고 듣보자 이군 선수. 물론 두산이나 SK가 지금 8개 군단에서 가장 팜이 지금 활성화되고 꽤 뎁스가 두꺼운데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그 팀에서 생각하는 핵심 자원과 미래를 바라보는 유망주를 섞어서 묶었다면은 NC 같은 경우는 두산 같은 경우는 고창성이고 SK는 모창민인데 이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냥 올 시즌 무개념 감독 1, 2가 제대로 대박이 나왔고 지금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픽을 참 이상하게 줬고 이거 어쨌든 참 메모리얼해요. 이제 그리고 FA 끝나고 트레이드는 일단 화제가 됐던 삼성 LG 간의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나 진짜 이 트레이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3대3 트레이드였는데 현지윤, 김연암, 손주인 대 김태환, 노진용, 정병곤의 트레이드입니다. 삼성과 LG는 전통의 라이벌로 LG가 90년에 등장한 이래로 한 차례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트레이드가. 근데 금기시됐던 양 팀의 트레이드가 드디어 22년 만에 했습니다. 성사가 됐습니다. 물론 건물급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보여지는 거는 현지윤 대 김태환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 트레이드의 성패는 뒷얘기가 더 사실상 있습니다. 김연암 대 노진용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김연암도 아니야. 지금 망해서 그거 거의 퇴물이야 그 양반. 그 양반 김연암 대 어깨에서 노진용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삼성이 생각합니다. 이번 이득을 받고 삼성이 뒷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현재현이랑 서동욱을 마트리드 하자고 싸움이 났었어. 그러다 김태환을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동욱 못 준다. 김태환 주겠다 이러니까 막 붙자 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노진용이라는 카드가 나와버린 거지. 멍청하게. 수비 안 되는 이루수 거의 어깨 다 망가진 그 투수 하나. 그리고 완전 인성 쓰레기인 포수 하나. 이 세 개랑 직전감 이루수 하나. 유망주 하나. 인색 하나. 딱 이 세 개를 주는데 당연히 LG가 100% 손해 보는 거지. LG 좋아하던데?
아니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LG 모르는 사람은 좋아하고 어. 아는 사람들이 싫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거를 봤을 때는 LG에서는 포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현재유는 어느 정도 검증된 포수고 그것만 봤을 때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LG의 경우는 오상민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오상민 사건 오상민 기억하죠? 사건이 있을 때 오상민을 과감히 버렸단 말이에요. 현재윤의 경우는 이제 그런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 팬들한테도 굉장히 인성 안 좋다고 욕을 먹고 있는 상태고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케이스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제일 잘 알죠. 선수협 사건. 음. 근데 거기까지 네. 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끼리 그 얘기는 앉아서 나중에 네. 연초에 특집을 한번 연초에 특집 한번 합시다. 선수협 특집으로. 선수협 특집 한번 합시다. 그리고 또 그때 미스터깡 모실 수 있습니까? 에이 안 돼. 그냥 안 돼. 그리고 또 한 차례 트레이드가 있었죠. 송창현, 장성호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도 트레이드가 모든 약간- FA 시장을 바꿨죠. 약간 빅 트레이드였어요. 하나 내에서는 일단 장성호가 갔어요. 그니까. 전 생각도 못했는데 장성호 갔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내에서는 포지션 경쟁이 연쇄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태균하고 김태환이 1루 자원이 있는데 장성호가 있어. 그렇게 되면 한 명을 지명 타자로 쓰면 한 명이 잉여 자원이 됩니다. 돼지를 지명으로 쓰고 그렇게 되면 김태환이 우익수로 써. 근데 좌익수가 최진영이야. 망했어요. 중견수가 김강민이나 조동아가 아니면 이건 수비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야 정현석이 복귀를 해서 우익수를 차지하고 중견수를 맡았던 김경원이나 고동진이 애매해지니까 차라리 그렇게 연쇄 이동해서 수비가 이상해질 바에야 차라리 장성호를 보내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선수가 송창현이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일화를 얘기 드리자면 롯데 이번에 신인 선수입니다. 3라운드에 지명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배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대호 배원 달래요. 음, 이대호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키는 184에 95kg으로 딱 김응용의 아이로 크기에 딱 적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실제로 이 체격을 보면 생각나는 그분이 있죠. 롯데 강영식. 네, 그리고 제주 국제대 출신으로 대졸 선수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김웅현 감독 요양 갔을 때 많이 봤다고 해서 데려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의 눈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그래서 올 시즌 성적은 7경기 나와서 1승 6패 28살 삼진 그리고 방어율이 4.19입니다. 이거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죠. 대학 성적이니까. 근데 그거 뒷얘기가 굉장히 실책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다 글로 넣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방어를. 물론 이것도 루머입니다. 장성호 선수가 3년 동안 제대로 확실하게 자기 스나이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도 약간 눈밖에 난 것도 있고 장성호 선수가 솔직히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선수 코치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자기 있고. 은사들이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장성호 입장에서는 더 꼴걸었을 거야. 그래서 롯데는 또 다시 장성호를 영입하면서 홍성은의 빈자리를 그냥 바로 채웠습니다. 4번 타자를 바로 맡길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또 있고 장성호 일화 이번 트레이드의 일화 두 가지가 있는데 송창현이 99번 내놓으랬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 미친놈이네. 그래서 어쨌든 패기왕으로 일단 인식을 줬고 두 번째는 송창현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페이스북에 장성호로 보냈는데 장성호가 장문의 리플을 달았지. 정말 감동적이게. 너도 알 거야 하면서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봐서도 웃으면서 인사하자. 딱 명언 한마디 남기고. 이게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정관을 약간 파헤쳐서 아직은 신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이제 하나 이글스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장성호 선수는 이제 2월인가 이제 네, 그때 롯데로 2월 1일 날 롯데로 넘어갑니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트레이드 하나가 FA 시장을 다 바꿨죠. 덮어버렸어요. 그냥 기아와 두산을 멘붕시키게 한 장본인이죠. 이제 그랬습니다. 또 이제 없죠 트레이드가. 그 트레이드 건이 기아하고 두산의 그 보호 선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롯데에서 계속 엄프를 했던 거는 투수. 타자지 타자. 타자 달라. 그래서 두산은 핵심 내야를 다 묶고 투수를 유망주만 묶었던 걸로 내가 카더라로 듣긴 했는데 죄송해요. 문제는 그 기아 보상 선수 발표하기 직전에 장성호 트레이드가 발표가 났어요.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홍성민. 이거는 타자를 묶기 아니라 투수를 묶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미 투수를 다 풀어놓은 상황이니까 롯데는 맛있게 기아에서는 홍성민을 데려가고 두산에서는 김승희가 무려 5선발급 김승현을 데려가는 최고의 대박을 터뜨린 거죠. 김승현은 내년에도 5선발 하겠네. 그리고 홍성민은 제가 기아 선수니까 확실히 모르는데 김승현 같은 경우는 올해 잘했어요. 6승 7패 4점대 방어율이라는 걸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데 그 문제는 이 선수가 5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켰다는 거랑 그리고 어려울 때 불펜으로. 불펜도 그- 해주고 특히 맞붙은 선수가 죄다 에이스급들이랑 맞아. 에이스 아니면 외국인 선수랑 맞붙은 그런- 상태에서 그 성적이 나온 거예요. 120이닝을 던졌다는 것은 이미 5선발로 던진 거는 거의 최대 이닝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 올해 한 번도 로테이션이 거의 안 끊어진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승현인데 노게이라 이거를 어떻게 보호 선수에 넣지 않고서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가? 페이트에 낚인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홍성은을 얻고. 그러니까- 그 누구야? 고창성하고 김승현 내준. 그러니까 김주찬하고 홍성을 잃었는데 장성환 얻고 90억을 얻고 10억 더 그러니까 얻고 롯데는 올 스토브리그의 최대 승자가 최대 최대 패자. 처음에는 최대 패자라고 여론이 모였는데 그리고 홍성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박지원 선수 다음으로 불펜 기여도 2위입니다. 사이담이죠? 네? 사이담인가? 네, 사이담입니다. 홍성민 선수 사이담이고 그리고 굉장히 거의 반 임창용? 어리니까. 반 임창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대 공을 던지고 굉장히 변화가 거의 다 나이가 나이가 어리잖아. 어리니까. 어리도 좋고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김시진 정민태의 간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있었죠. 죽인다. 김신진한테. 김시진 정민태의 가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홍성민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펜 쪽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 특히 솔직히 말해서 롯데 불펜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때 기복이 형님도 얘기 좀. 목 잠기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한번 얘기했는데 FA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단지 저는 이제 SK 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팀을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누수만 많았고 보수한 거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운영만 관심이 많은 나머지 더 깊게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씁쓸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수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지금 현황으로는 기아는 앤서니 소사를 다 붙잡았고 한화는 바티스타를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했고 데나 이브랜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시 선수가 굉장히 괜찮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고드는 이미 마이너 계약을 해서 떠났고요. 네. 그리고 아네우리 로드리게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보트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예요. 계약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세더라고요 가격이 탈부터가. 그리고 롯데는 유먼하고 재계약을 했고 스캇 리치몬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LG는 주키치 리즈와 재계약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트 베네케는 넥센하고 재계약을 했고 SK는 2명 모두 내보내고 마리오까지 내보내고 크리스 세든과 덕 슬래튼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프로터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디포트와는 재계약. NC는 아담 윌크, 찰리 슈렉을 영입을 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에서 외국인 선수 데려오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그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고향도 외국인 선수 한 3명 있었잖아요. 일본 선수 하나랑 맞아. 외국인 선수 둘, 미국 선수 둘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왔어도 괜찮을 것 맞아. 같은데. 그리고 내년에 그 누구야? 오늘 나온 건데 카도쿠라가 삼성에 코치로 간다고 그러면은 네. 굉장히 그 얘기했던데. 골치 아픈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오늘 기사 뜬 것 같은데 아침에. 만약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제가 나름 조사를 했어요. 외국인 선수. 그래서 일단 이 브랜드부터 이제 하나니까. 이런 축구 186에 신보서 186에 105kg의 좌완 투수고 140 후반의 직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그 다양하게 변화구를 던집니다. 제가 어느 그분이 생각나는데. 그 메이저에서는 8년을 활약을 했고요. 매 해마다 트리플 A에서
메이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메이저리그까지 등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기량은 좀 마이너에서 완성된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땅뜬비가 높기 때문에 싱커볼러예요. 이 사람이 투심 싱커볼러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러죠. 한화의 폭망 내야지는 봤을 때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 제2의 로페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우려도 되고 지금까지 한화를 거쳐갔던 외국인 투수 중에는 뭐 걔 누구야? 카페안? 카페야? 카페안이 8패안이었죠. 예. 카페안을 빼고는 거의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마이너 기록도 굉장히 우수하고 카페안이 그렇게 선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좋았구나. 그리고 나이도 83년생이니까 이제 기량을 꼽힐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가 되는 투수입니다. 30대인가요? 네, 30대죠 이제. 30 안 됐지 아직.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계약한 아네우리 로드리게스. 계약금 5만 달러에 연봉 25만 달러. 뻥치지 말고. 이거는 뭐 표면적인 거니까. 그리고 도미니카 출신이에요. 87년생. 그리고 우한 투수입니다. 193에 91kg. 콜로라도 로키즈의 2005년에 자유계약으로 지명이 됐고 2011년 12년에는 휴스턴에서 활약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통산으로 44경기에 등판해서 91이닝 던졌고 방어율은 5.12. 승은? 승은 1승. 1승 6패입니다. 중간계통은 많이 나왔구나. 그리고 선발 9경기 나왔네. 나머지는 35경기는 불펜. 패배는? 그리고 마이너에서는 6패. 6패. 마이너에서는 170경기 나왔고 선발 144경기. 805이닝 동안 45승 50패. 방어율은 4.80입니다. 구단 관계자는 직구에 힘이 있고 투심, 커브, 체인지업이 주목이라고 하는데 밸런스가 좋아서 릴리즈 포인트가 일정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메이저리그를 많이 봤던 선수들은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른 체격이었대요, 굉장히. 근데 체중이 불으면 보통 구속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체중이 불면서 구속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약인데? 그래서 이게 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시범 경기 때 까봐야지. 그 있잖아요, 두산에 그 시범 경기 2경기 다 하고 나가네 걔처럼. 누구였지? 네. 다음. 랜들 뭐예요? 궁금하다. 랜들은 아니고 랜들 아니야? 랜들은 옛말. 랜들 뭐 하나? 랜들은 하드 캐리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이태원 가셨고. 랜들은 이태원에서 지금 음악 하고 있고. 하드 캐리하다가 이태원 가셨는데 감히 그런 분이랑 랜들 텀 특이했는데. 그리고 뿡. 이번에 롯데하고 계약한 리치먼드가 좀 문제가 됐죠. 캐나다 출신이고 79년생입니다. 나이가 34살. 195에 97kg. 뭐 얘네는 뭐 체격이 워낙 좋아서 야구를 포기를 했다가 독립리그를 거쳐서 2008년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MLB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이유가 2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캐나다 국가대표였어요. 그죠? 그리고 2009년에는 토론토 소속으로 8승 11패 138이닝을 던졌고 방어율이 5.52. 반짝. 5선발급이죠. 딱 괜찮았는데 그 8승해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1승을 더 했다는 점. 그 1승 한 시즌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통산 기록은 27승 29패. 많이 안 5.32에 435이닝 던졌습니다. 현재는 방출된 상태에서 무적 상태였는데 한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롯데가 어떻게 이 선수를 찾았는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공백이 굉장히 길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고 한대요. 길게 간다는 생각이지. 제구력은 사도스키보다는 좋은데 구위가 사도스키보다는 떨어진다는 평이 있네요. 그러면은 벤 해켄 전에 누구지? 번사이드 생각하면 되겠네. 옛날 번사이드. 넥센 번사이드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저건 마이너건 방어율이 5점 이상이라는 거. 아이고 문제 있는데. 그렇습니다. 롯데 팬이 없으니까 평가해줄 사람도 없고. 욕하겠지. 그리고 또 이제 SK네요.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크리스 세든 미국 출신이고 193에 93kg의 좌완입니다. 오. 그리고 140 후반대의 직구를 던지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선수. 다 외국인 투수는 다양한 구종을 던지네요. 매뉴얼인가봐. 실제로는 무조건 그렇지 직구 않은데. 커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2001년도 마이너리그 템파베이 산하에서 데뷔를 했고 마이너리그 통산 286경기 104승 93패 4.5. 잠깐만 2001년 템페바이면은
유재국 있을 때 아니야? 몰라 그거는. 하여튼 메이저리그 통산은 38경기 나와서 2승 3패 5.47입니다. 올해는 마이너리그에서 클리브랜드 사나 팀에서 뛰었는데 11승 5패 3.44 가장 괜찮았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1승 1패로 3.67 클리브랜드 괜찮은 경기 성적을 나왔던 거야? 남겼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소속에서 그래? 메이저리그 거의 다 올해 봤는데. 성적은 그래요. 뭐 워낙 표본이 작아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슬랜튼 메이저리그 통산 216경기 7승 8패 3.52 올해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소속으로 10경기에 출전해서 승패 없이 방어율은 2.77 괜찮은데. 그리고 196에 98kg 뭐 위에 똑같은 레파토리로 140 초반대의 진구와 안정적인 제구력 잠깐만 이거 그건데 사바시야? 응. 사바시아 느낌 나는. 안정적인 제구력 그리고 풍부한 메이저리그 경험이 강점입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216경기니까. 오 많이 나왔다. 그리고 2000년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사나 마이너리그 팀에서 데뷔를 했고 마이너리그 통산 352경기 34승 35패 방어율은 4.22 메이저리그 스타일인가 봐. 방어율이 더 나았네 메이저리그가. 진짜? 그리고 2012년에는 트리플 A에서 뛰면서 3승 3패 10세이브 방어율 2.11입니다. 이거 아마 구원 투수로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슬레트는 정우람이 나가니까 예, 여기만 그 하더라고요. 대체로 어떻게 SK 평가 어떠십니까? SK는요 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할게요. 쿠비안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우리 야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카드라 좀 잠깐 얘기하자. 외국인 선수 카드라에 대해서. 일단 기사가 나왔던 건 브런바가 한국에 코치로 오고 싶다. 클리프 그 얘기 브런바가.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고 히메네즈가 두산에 온다라는 소문이 있죠. 안 올 것 같은데. 히메네즈가 오면 근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히메네즈를 카드를 쓸 수 있나요? 라쿠텐에서도 개판됐는데. 일단 올해 괜찮았던데. 생각보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일단 프록토 계약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일단 프록토를 안 잡은 거는 두산 프런트나 김진욱 감독의 선택을 전혀 존중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역시 극딜. 어느 정도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프록토의 7 블론 세이브인데 7 블론 세이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프록토가 정말 실력이 없어 블론 세이브가 7개씩이나 나왔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날짜를 다 찾아가지고 6월 12일 롯데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못 던져서 진 게임은 6월 20일 롯데전, 6월 20일 하나전, 9월 5일 하나전이 2경기네요. 형, 뭐야? 이 꼴치가. 여튼 하나전이 그렇게 됐는데 여튼 그 외에 6월 28일 넥센전이나 9월 2일 SK전, 9월 7일 넥센전, 9월 30일 LG전 이거는 넥센전은 근데 확실히 제가 기억합니다. 확실히 프록토가 잘못 던졌다기보다는 개판이죠. 내야 전체가 개판이었던 날도 많았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마무리 투수로서 몸도 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다가 블론 세이브하고 그건 넥센전이 아니라 딴 건데. 네 그게 그것도 아마 그게 아마 저거일 거예요. LG전.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튼 이런 상황에서 기록상이어야 7 블론 세이브지만은 뭐 외국인 투수는 뭐 몸도 안 풀고 해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은 일단 감독이 프록터라는 존재를 너무 못 써먹었다. 적시적소에 기용을 못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전혀 고려가 없었고 그런데 올해 두산이 투수력에서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거뒀잖아요. 그죠? 4선발이 꾸준히 갖춰있는데다가 5선발까지 아주 로테이션이 딱 돌아갔고 중간에 홍삼삼이라는 필승조와 변진수라는 또 하나의 개투 요원을 발굴을 해냈어요. 사실 그 변진수라는 존재 때문에 고창성이 NC로 간다는 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창성보다는 이제 변진수를 많이 써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보냈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김강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낸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땐 프록토가 마무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프록토가 마무리를 안 썼다면 국내 선수는 누가 하나 마무리를 썼어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마무리 경험이 있던 이용찬이라든가 구위가 좋았던 홍상삼. 근데 홍상삼도 시즌 초반부터 돌린 게 아니에요. 홍상삼은 분명히 시즌 초에는 아웃 전력이었어요. 부상 때문에. 그러다가 5월쯤에가 돌아와서 급하게 돌려서 쓴 건데 대박이 대박. 난 거고, 노경은 역시 시즌 초 플랜은 중간에. 승리조였어요. 승리조 불펜이었지 선발이었는데 임태훈이 선발에서 나가리가 되면서 그 자리 메꾸려고 한 번 들어간 거였고, 당시 김진욱 감독 인터뷰도 오늘뿐이다라는 인터뷰를 분명히 했어요. 아이고 이 양반 공약을 낭발하시네. 그렇다가 한 번 잘 던지고 두 번 잘 던지고 그러니까 그 말 쏙 들어간 거죠. 고정. 고장. 그러면서 노경은이 선발로 갔어요. 그러면 중간 개투는 이제 홍상삼 하나 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록터가 있고 홍상삼 있는 그 두 체제는 결국 SK의 박희수 정우람 체제랑 똑같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튼 그런 식으로 1년 내내 운용을 해가지고 선발을 공고히 해놓은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선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록터가 마무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다른 국내 선수가 마무리를 갔다면 연쇄 효과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프록터랑 계약을 포기를 했고, 니퍼트는 참고로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약을 두산 프런트가 따로 한 게 아니라 원래 돼 작년에 있던 거구나.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주에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록터라는 존재를 1년 쓰고 버릴 만큼 프록터가 못했느냐? 그러면 애초에 프록터란 존재를 바꿔버려서 외국인 선발을 들여와서야 맞는 거예요. 본인이 감독이 못 믿어서 안 쓴 거를 이제 와서 프록터의 실력 문제라고 버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히메네즈 영입설이 나오는데, 지금 일본의 투수진은 1점대를 못 찍으면은 B급 투수예요. 그 정도 타격이 병신인 리그가 됐는데, 그 리그에서 방어율이 3점대 후반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식으로 대충 환산하더라도 5점대 이상이 나올 거라는 게 뻔한 사실인데, 그런 투수를 지금 9원 2위 투수랑 맞바꿔서 데려온다는 자체도 문제고, 히메네즈 경기를 몇 경기 봤는데 싱커가 안 떨어져요. 싱커볼 투수가 싱커가 안 떨어지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믿고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한 건지. 또 자완 선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두산에서 지금 영원하는 건 자원 선발 얘기를 하는데, 영화는 숙제구나. 자완. 개인적으로는 물론 자원이 많으면 좋죠. 자원이 많으면 좋은데, 그 자원이 없어도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 돼 그분. 자원이 없어도 충분한 팀이라면 굳이 자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11억 들여서 핵폐기물 데려온 거는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좋은 선수를 더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뭐냐, 해외에서 좀 더 좋은 돈을 줘서 데려오거나. 그 이해천이라는 투수가 11억을 받고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바람냐고. 야, 저 두산 경기 보러 갔을 때 이천 나왔을 때 소리 질렀어요. 2점 내더라고 이제. 저도 솔직히 양심 고백합니다. 이해철이 나온 순간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재우랑 정재훈이 복귀한다. 사실 이해천은 그렇고, 이제 정재훈과 이재우라는 두 명의 걸출한 중간 개투가 있는데, 그 두 명의 투수가 과연 내년에 제대로 복귀를 할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재우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저러고 있고, 정재훈도 지금 팔꿈치 쪽에 누적 피로도가 쌓여서 지금 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딱히 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어디가 부러져서 그렇다. 그러면 부러진 게 붙는 건 얼마나 걸리고 얼마 걸리니까 언제부터 복귀가 가능하다. 계산이 나오는데, 인대니까. 팔꿈치 인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면은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준군도 결국 예상보다 훨씬 늦게 복귀를 했고, 복귀하고 나서도 2달 동안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등판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 다음에 김승혜를 보냈을 때 5선발로 후보를 누구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서동원과 원용목을 얘기를 했어요. 에? 원형목은 아니다. 서동원과 원용목은 팬들도 지금 좀 손 놓을 분위기로 지금 가고 저 있는데, 서동환 등판 경기 갔었어요. 그리고 홍이. 마무리나 개투 쪽에서도 홍상삼을 마무리로 쓰면서 정재훈과 이재우를 기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선수들에 대해 상태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팬들도 지금 그 선수에 대해서 복귀를 할지 안 할지 반반은
그 생각밖에 안 갖고 있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마무리 투수를 쉽게 포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밖에 선수 파악을 못하냐 이거죠. 네. 여러모로 프록터의 계약 포기는 내년 시즌 두산은 역시 또 플랜이 없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네. 두 명이 남았어요 선수가. 또 있어요? NC 선수 두 명인데요. 아담 윌크. 아담 일크. 처음에 헐크라고 잘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헐크. 첼리 슈렉 해가지고 슈렉하고 슈렉. 어. 헐크 이제 이거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별명 확정이라고 벌써 팬들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담 윌크는 87년생으로 어려요. 그리고 188에 82kg. 오. 그리고 11라운드 330순위로 디트로이트에 지명이 됩니다. 오, 그리고 디트로이트. 마이너 4년 경력이 있고 2011년에는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서 2년 동안 24이닝 3패 6.66입니다.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마이너리그 4시즌 동안 83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해서 30승 23패 그리고 방어율은 2.66입니다. 다른 것보다 주목할 게 올 시즌 트리플 A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에서 평균 자책점은 6위, 탈삼진 8위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유망주 순위 랭킹 10위에 오를 정도로 잠재력이 많은 투수고 어떻게 꼬셨지? 이 선수를? 아이온으로 꼬셨나? 그리고 타이거즈 팜 시스템 내에서 베스트 컨트롤하고 베스트 체인지업을 보유한 선저로 유망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들었지? 트리플 A 149.2이닝 동안에 볼넷이 28개. 길드오로 데려왔나? 그리고 몸에 맞는 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제구력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길드오로 데려오지 않니? 찰리 슈렉은 190에 93kg, 그리고 140kg 후반대, 뭐 이건 레파토리니까 빼고요. 우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2007년 23라운드 25번째, 전체 719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지명됐고 6년 동안 마이너에서만 뛰었는데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통상 성적에서 131경기 37승 27패 방어율 3.82. 올 시즌은 28경기 11승 5패 3.65. 170이닝 동안 볼넷이 29개로 역시 제구력이 굉장히 우수한 투수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나이가 둘 다 어려가지고 굉장히 전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NC 측에서는. 그러니까 NC는 진짜 아이온으로 꼬셨는지 길드오로 꼬셨는지 정말 거물급 선수 둘을 데려왔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선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선수 중에는 3위 안에 듭니다. 둘 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떤 외국인 선수든 간에 결국은 들어와서 적응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나라와 메이저나 마이저리그의 그 스트라이크 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만큼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적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들어 만약에 08년도 호세 리마 같은 경우도 리마 형 지금 인성도 좋고 오래인데 다 좋은데 결국 좋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케이스고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페한 역시 본인이 못 던져서 진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응. 약간의 적응 문제와 약간의 존적인 문제 그리고 적시에 터져 나온 내야 실책 뭐 이런 것들이 더 발목을 잡은 거지. 물론 이제 드러난 성적은 11패였기 때문에 무승 11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퇴출로 연결은 됐지만 드러내놓고 봤을 때 그 안을 내부를 들여놓고 보면은 아, 이 선수는 좀만 기회를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도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선수가 어디서 어떤 성적을 거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적응을 더 빨리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기 한 거라면은 좀 고기도 먹어본 놈 잘 먹는다고 어디서든 좀 잘 던져본 사람들이 오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다 정도가 되겠죠.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군요. 그 요리 블로거 베스라고. 네, 자 다음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빨리 큐. 양승호 감독이 있죠. 네. 네, 대학 감독 시절 비리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에 2009년에 야구부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교 야구 감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갖고 있다는데 양 전 감독을 비롯해서 전현직 대학 감독 6명하고 고교 감독 1명, 야구 심판위원 2명 등 11명을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광훈 전 LG 감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고요. 이거는 좀 약간 고질적인 문제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옆집 형님이 야구선수 출신이고 넥센 2군까지 있었던 형님이라 돈 준 거는 꽤 많이 찔러줬을 것 같습니다. 그 형님도 경기하면서 돈 꽤 많이 깨졌거든요. 거의 감독한테 월급급 줬을 거예요 아마. 형이 월급 얼마 받으시죠? 대충 추산으로만. 그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세 자리죠.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 때가 2개예요 3개예요. 세무조사하는 것 같다. 일단 어쨌든 2개 3개짜리는 거의 다 줬고 거의 매달. 그리고 또 이제 합숙비 뭐 하면서 뭐 돈비 해가지고 거의 1억 이상까지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좀 잘 버는 집이어서 좀 나왔는데 거의 돈을 거의 1억씩 주고서 거의 감독 유지시켜준 비?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그랬거든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뭐 사 먹으라 주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장어집을 하니까 장어집도 좀 몇 개 주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확실히 저는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김신진 감독이 왔고 양승현 감독이 끌려 들어갔고 네, 그러죠. 멘붕 열어보는 뻔했는데 참 다행이죠. 그나마 그러죠. 롯데한테는. 그리고 이도환 선수의 비보가 있었죠. 그러죠. 네. 안타까운. 고관절 부위의 관절이 괴사하는 악성 종양인 대퇴골두육종을 진단받고 다리를 절단하고 했지만 결국 암세포가 2개의 폐에 모두 전이되면서 이도환 선수 돕기 자선 대회가 열리는 날 떠나게 됐습니다. 2007년도 2차 2순위에 두산에 지명됐고 2006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우승의 주역이었고 차세대 거포로 굉장히 유망전도한 선수였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2차 드래프트 때 이 선수가 기아에 온다는 소리 듣고 저는 환호를 했습니다. 정말. 두산은 땅을 찼었는데 물론. 왜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 최희섭보다도 더 크게 될 선수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선수가 왔다는 소리에 정말 대단한 환호를 질렀죠. 안타깝게 됐죠. 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저도 역시 이두환 선수가 이제 기아 간다 했을 때 굉장히 땅을 쳤던 두산 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굉장히 파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고 그 파워 툴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 2010년인가 11년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출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기아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좀만 더 하면 이제 포텐이 터질만한 선수였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비보를 접하게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소식은 박찬호 선수의 은퇴. 아, 안타깝죠. 네, 은퇴 소식입니다. 솔직히 1년 더 다저스- 뛰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 다저스에서 94년도에 데뷔해서 텍사스, 샌디에고, 뉴욕 매츠, 다저스, 필리스, 양키즈와 피츠버그를 거쳐서 버팔로즈, 오릭스 버팔로즈, 하나 이글스를 거쳐서 메이저리그 124승 아시아수 출신 투수로 최다승을 기록했고 통산 일본 리그에서 1승, 한국 리그에서 5승까지 합쳐서 130승을 기록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박찬호 선수도 약간 김웅영 감독하고 안 좋았던 그런 게 좀 약간 미치지 않았나 그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있었다고 네. 생각은 해야죠. 그리고 뭐 이제 야구 그쪽으로 해서 경영 쪽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또 다른 걸로 또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베이스볼 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돼요. 워낙에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있으시죠 이게. 이게 되신 분인데. 텍사스에서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이게 되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죠. 유현진의 대박입니다. 네. 유현진 MLB 공개 입찰 시스템으로 텍사스 레인저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클리브랜드, 토론토 블리제이스, 미네소타까지 이렇게 일곱 7개 팀에서? 구단이 참가했는데
1,000만 불 이상 입찰한 구단이 4개 구단이라고 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2,000만 불 이상 적은 구단은 다저스를 포함해서 2구단이라고 하는데 이 한 구단이 시카고 컵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맞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최종적으로 단독 협상권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금액은 2,573만 7,737달러 33센트. 이렇게 해서 센트까지 좀 약- 세밀하면 약 한 290억 정도 되는 돈을 하나에게 오. 포스팅 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안타깝게도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달러를 충전해놨어요. 이제 돈을 내년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최종 계약 내용은 뭐 긴박했던 그 계약 내용은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무릎 팍팍. 그리고 6년 3,600만 달러를 보장받고 이닝에 따른 연간 사이닝 보너스. 보너스를 받게 되고 첫 5년 동안 750 이닝을 달성하게 되면 옵트아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 조항을 뺐다는 거 역시 최초라고 보라스다. 하더라고요. LA 보라스다. 다저스에 대해서 마이너 조항을 빼고 계약한 첫 번째 선수. 3억 달러를 받은 잭 그레인키도 못 뺐는데 유현진은 뺐다고 합니다. 역시 유니폼 파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년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만 남았죠.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원준, 음주운전이 있고 이 고래기 새끼.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죠. 그 19단 창단을 놓고 선수협이 보이콧하고 이거는- KBO가 또 승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KT 부영 그리고 수원 전북 간의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거는 뭐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되고 일단은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재계 순위권에 있는 양반들을 하나씩 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근데 아마 나는 좀 더 수원 쪽을 좀 보고 싶어. 왜냐면은 수원 쪽이 일단 수도권에 가깝고 그간 이제 수원시 자체가 야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요. 일단 현대 유니콘스로 갔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욕은 그렇게 직살나게 먹어가면서 수원 야구단을 창단하려고 쇼를 했어. 여자 축구단까지 없애려고 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수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축구 도시, 축구 수도 이런 개념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이번 이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두 팀 간의 그거에 대해서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축구와 야구로 양분화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올인 전략을 해야 되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나은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북 현대모터스 하나 운영을 하니까 전북 현대모터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옛날 쌍방울 레이더스 거기를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론 전북도 착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뮤직뱅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구팬한테도 안 좋단 말이야. 어쨌든 둘 다 축구팬을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간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는 쪽은 어느 정도 피해는 리스크는 잡고 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리고 조건 자체가 수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수원 야구장은 뭐 어차피 2만석이나 되는 큰 구장이기도 하고 수원시가 그냥 광고나 시급료 사업권이나 뭐 구단 명칭 사업권 뭐 입장료 수입에 대한 그 떼는 거 세금 같은 거 가면 다 해주고 그리고 2군 구장까지 지어주겠다고 수원시가 이미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5년 내에 뭐 승인만 해주면 야구장도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수원 야구장 역이라고 해서 이제 역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수원에 좀 이미 빅버드가 벌써 쏠리지 않았나. 빅버드가 저는 그냥 난리 나겠다. 빅버드가. 그리고 수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좀 2만석인 건 지금 현재 지금 예전 시설이 2만석인 건데 마산 NC가 할 때처럼 좀 개보수를 하고 약간 이제 관중석 수 약간 줄여서 좀 쾌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맞아. 16,000석, 7,000석까지는 확보가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대전처럼 외야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한 2만석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 구장이고 근데 교통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주보다는 수원이 수원이 낫고 낫죠. 수원이 낫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도 좀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수원 쪽이 좀 우세한 건 맞는데 가봐야 알죠. 이것도 이제 지역 분배 때문에 지역 분배라는 네. 것도 무시를 못하고
늘 롯데 기아는 이동거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전주를 가면은 롯데가 좀 더 이득을 보니까 이동거리. 롯데 기아가 그나마 좀만 이제 좀 이동거리가 줄어들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원더스. 오더스는 없어요. 원더스 얘기 안 했어? 네. 원더스 그 2군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음. 이게 원래는 계약을 2군 리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이놈의 개비오 놈들이 그딴 거 없이 그냥 특별 초청으로 48경기만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 참 우리 이놈의 개비오dem들은 답이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그건 3부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브리그에 나열해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 또는 재밌는 얘기로 버무려져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끝내고요. 다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